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살이 빠지면서 많이 이제 쇠약해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내원하게 되는 아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혈당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신경 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련 같은 증상이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세포가 에너지가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아지들이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밥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세포들이 이 포도당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하는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이제 밥을 잘 먹는다라고 했을 때 크게 아프다라고 느끼실 보호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당뇨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살이 빠지거든요. 밥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이 빠진다 하면은 이제 당뇨병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평소보다 마시는 물의 양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오줌도 평소보다 더 많이 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뇨라는 말처럼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포도당이 나온다고 해갖고 모두 다 당뇨는 아니고,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아주 높게 유지가 되면서 또 임상 증상이 보이는 게 당뇨 치료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을 많이 마시거나 밥을 많이 먹고 살 빠지는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이 혈당도 높고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문진이긴 하고요. 아이에게 최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진단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검사하는 것 중에는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혈당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오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록토사민이라든지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최근에 계속 혈당이 높았었는지도 이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당뇨는 사람의 일형 당뇨와 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당뇨병 중에서는 인슐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아지는 이 인슐린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치료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이제 주사로 넣어주는 게 좀 필수적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제 당뇨가 진단된 경우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당뇨 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살이 빠지면서 악액질이라고 해서 근육과 살이 전부 빠져서 많이 이제 쇠약해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몇몇 합병증들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이제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건강할 때 또 컨디션이 좋을 때 치료해 주는 게 핵심이고, 또 당뇨는 이제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할 때일수록 당뇨병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아지 당뇨병의 합병증 특징 중에 하나는 백내장이 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인지 모르고 내원하신 경우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꼭 당뇨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정도로 이제 백내장이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방광 내 세균 감염이 또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뇨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 검사도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워낙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증상을 모르고 병을 키우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는 훨씬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당뇨병이 좀 의심된다 싶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연속 혈당계를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가 이 정도면은 당뇨가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임상 증상을 잘 보시면 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데 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은 체중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줌량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물 마시는 양을 측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에 이제 다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소변 보는 횟수, 그리고 볼 때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다음 단뇨 증상이라고 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는 증상이 관리되는지 요거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르는 거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혈당이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저혈당이 발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혈당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인슐린 양을 줄여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저혈당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자가 혈당을 체크하는 법을 익혀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저혈당 증상이 좀 심해진다 이러면은 눈에 보이는 증상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잠을 많이 자는 증상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혈당이 올라도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긴 하는데 딱 인슐린을 맞고 나서 보통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에 아이가 이상하게 너무 무기력하고 잠이 많아진다 이러면은 혹시 저혈당이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으시고요. 저혈당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신경 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련 같은 증상이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좀 과하게 작용한다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저혈당 증상이 보인다, 그리고 집에서 혈당 체크를 해봤을 때 실제로 저혈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급여를 해주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인슐린 투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돼요. 아이들마다 필요한 인슐린 양도 다르고 또 아이들마다 잘 듣는 인슐린 종류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면서 적절한 인슐린 선택을 하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주사를 매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아지들이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사료나 음식들을 먹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일정한 혈당 내에서 잘 유지가 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인슐린 투여와 밥 시간의 간격을 이제 항상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의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은 2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내원하게 되는 아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초기에 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가 갖고 있는 기대 수명을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관리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아지의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봐주시고 또 의료진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 걸린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라도 주사를 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로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매번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많이 힘드신 보호자분들이 많긴 한데,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또 더 계속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 보니까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